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무건대리 할 차례죠. 이어서 볼게요. 무건대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표현대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건대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건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걸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직권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돼요.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고요.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거라고 했죠.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과실상계의 법리는 표현대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감경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게 나오는데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말합니다. 자, 기본 대리권, 기존 대리권과 월권 행위 간의 동종 유사성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별개의 일이라도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사자인데 대리가 아니죠? 사자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그러니까 등기신청 행위 등, 그다음 복대리권, 표현대리권 모두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 간의 동종 유사성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대부분 기본 대리권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것은 기본 대리권이 되는가 하면은 대부분 다 맞아요. 한번 볼게요. 자, 표현대리에서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 시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6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자, 126조는 뭐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말하는 거고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리권이 처음부터 없었을 때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 거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26조 읽어보면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투자수익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무효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됐습니다.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또 있어요. 그럴 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위에 보면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표현대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요약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모용해서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의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의 이름을 모용해서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법률 행위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용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앞뒤 맥락을 파악하면은 대충 무슨 말이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그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의 범위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건대리의 성질이 유건대리로 전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건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건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즉 포함 여부를 부정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가장해서 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이렇게 한 건 표현 대리 성립될 수 없다고 했었죠. 아까 앞에서. 그 앞에 거는 대리인이 한 거고 뒤에 거는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거예요. 예시를 들면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정시켜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적용됩니다. 이 복대리가 한 것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적용돼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은 소송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 지체가 있으면 즉시 강제 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 집행 수락 의사 표시는 소송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소송 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해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 집행 수락 의사 표시는 소송 행위라고 보네요. 그렇죠? 자, 표현대리에서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한번 볼까요? 요건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일정한 범위의 기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대리인은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야 합니다.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요.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 행위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볼게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 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그 후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권이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지를 물으면 보통은 다 됩니다. 사자가 월권을 해서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왜? 기본권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한 것도.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가정해서 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복음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것조차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한을 넘은 법률 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의 행위일 필요 없다고 했죠.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표현 대리의 기본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그냥 무효인 겁니다. 이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럼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도 한번 볼게요. 본인이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혈액에 유무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면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해당해서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가 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타인 간의 거래에 있어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할 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 상호를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드시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대리를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변론주의 원칙상 상대방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성립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표현 대리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럴 때 부모의 일방이 공동 명의로 아들을 대리하거나 아들의 법률 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일방이 동의를 했어도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겁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대리인이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고요.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 무권대리 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추인 시부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로부터 소급되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본인과 본인의 법정 대리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 아니죠. 법정 대리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추인관에서 보면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무권대리의 추인 여부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추인할 것인지 그 여부를 확답을 촉구한 겁니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거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은 채 이행의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자, 사례를 보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병가 매매 계획을 체결했으나 을에게 매매 계획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습니다. 을의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을의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을의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이 법정 대리인이더라도 병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은 상대방이죠.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모두 적용 가능한 거예요. 을의 대리 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교회 재산에 관한 교회 대표자의 권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이럴 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 무권대리 행위임을 모르고 한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임을 모르고 한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계약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악이라면 무권대리인과의 법률 행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능력자라면 말이죠. 상속으로 인해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 추인권, 추인 거절권. 자, 이와 같은 지위와 무권대리의 지위는 혼동되지 않고 병존하나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짧게 말하면 상속으로 인해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으면 상속했다고 해서 그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본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요.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요. 본인과 상대방은 합의로서 추인의 소급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자, 합의로서 추인의 소급표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본 거예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본인이 알고도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묵시적 추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합니다. 자, 이거 얘기했었었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재산을 자기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판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인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 매매를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상대방은 그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고할 수는 있습니다.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자, 이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을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 을을 말하는데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 갑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갑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고요. 미성년자 추인하고는 다르죠. 미성년자 추인은 확답을 바라지 않았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고, 자, 이렇게 대리권에 관한 추인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병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 병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 무권대리자한테 한 거예요. 할 수는 있다고 했었죠. 그러나 이때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면은 그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알았을 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상대방 병이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 병의 선택에 쫓아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고요. 갑이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을의 매매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의 병에 대한 추인 거절권의 행사가 있으면 갑은 다시 추인할 수 없습니다. 병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요. 갑이 계약을 추인했으면 그 추인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발한 때에 발생합니다. 즉 발신주의를 취하게 돼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 이 을이 행위 능력이 없는 때에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자, 이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을 때에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해당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추인했다고 해서 병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한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으로부터 노트북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네요. 갑이 추인을 하면 갑은 노트북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갖고요. 갑이 추인을 하면 갑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을은 노트북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병이 매매 계약을 처리한 후에는 갑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무권 대리를 추인할 수 없어요.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을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병에게 매매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병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권 대리를 마지막으로서 법률 행위의 대리까지 봤네요. 이제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 법률 행위의 부관까지 보면은 기간과 소멸시효만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